내가 하는 소비자 관리를 맡은 김민경입니다. 네. 내가 하는 소비자 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전에 했었는데 또 맡기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내가 하는 소비자 관리를 발표를 할 때 사진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그 사진 퍼레이드를 다시 보려고, 물론 사진의 종류는 바뀌었겠지만 또 사진들을 공유하시려고 이거를 시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소비자 관리를 해야 하지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적어봤고,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왜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지? 인천에 와서도 그렇고 거제도에서도 그렇고 소비자 관리라는 게 포괄적일 수도 있고 디테일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메이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처럼 해야 하고, 사업처럼 하기 위해서는 탱콩 안에 소비자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아메이에서 사업처럼 한다는 거, 그리고 사업에서 일한다는 거는 사업 설명과 소비자 관리라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과 소비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입이 없다. 그리고 소비자가 존재해야지만 수입 창출이 되고, 이거는 처음 만난 소비자는 아니지만 제가 계속해서 컨택을 했던 소비자,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지금 상황이 거제도에 있다가 인천에 왔는데 어떻게든 소비자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거제도에 갈 때 꼭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문에 뭘 걸어놓는다든지 메시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직 아메를 잘 하고 있다, 잊어버리지 마, 이런 거에 메시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전에 얘기긴 한데 갑자기 웬 ISFP, 이거 제 유형이거든요, MBTI. 제가 어제 저희 애들 고모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스위치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물론 고모는 아마 제가 놀라웠을 거예요. 뭘 놀랐냐면, 고모는 보통 약속이 있으면 12시가 약속 시간이면 10시 반쯤에 그 자리에 도착한대요. 그러니까 그 커피숍이면 커피숍에 도착을 할 수도 있고 앉아서 책을 본다든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제 만난 장소가 쇼핑몰 안에 있는 커피숍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쇼핑몰에서 1시간 정도 돌아다니고 있다 보면 기분이 엄청 좋아진다네요. 그리고 시간을 1분 1초를 엄청 쪼개서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전에도 10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자고, 아니면 5페이지라도 이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면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죠. 너무 좋지 않아요? 저보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데 어지간하면 제가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쇼핑몰에 약속 시간이 12시인데 10시 반부터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만난다? 전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피곤해서. 그래서 저는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약간 성향이 다른 사람도 만나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ISFP가 TV에서 나온 내용이 뉴스에 나온 거를 이제 핸드폰 뉴스로 봤는데, ISFP를 쉽게 말해서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류래요. 그러니까 웃겼던 게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돌로 태어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게 뭘 표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인즉은 저는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것은 소비자 관련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또 노후 준비를 안 해도 되면 아마 이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옷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비슷한 말입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 대 하고 싶은 일,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된 것도 많아요. 하지만 소비자 관리, 그리고 빵을 굽는다든지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고 귀찮고 하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나이가 될 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 많이 소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이제 체크를 해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위치인가 점검을 해보는 거죠. 아닌 거죠. 아직 절대 아니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다가는 진짜 저희들은 어릴 때 많이 표현했고 너희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이제 조금 있다가 길에 나가서 엄마랑 같이 엎드려 있으면 돼.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현실상권이겠죠. 저희가 쓰는 용어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만약에 소비자 관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사업 설명을 해야 한다. 아메이 사업을 해야 한다. 아메이 사업은 하겠지만 소비자 관리, 신뢰 쌓기 이런 거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했으면은 저는 못했을 것 같다는 건 분명해요. 네. 이게 언젠가는 숙제가 끝이 나고 나면 덜 해도 되고 파트너들 돕거나 미팅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 하는 일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몇 개가 더 있는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내가 소비자 관리를 왜 하지? Y 소비자 관리가 Y 아메이구나. 소비자 관리하는 목적은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소비자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미팅에 오고 미팅에 참석을 하지만 소비자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냥 사업자가 아니겠구나. 그건 저한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이런 것도 합니다. 50대나 60대 더 많으면 70대 그때 출근하는 상상을 해보면 사실 너무 안 하고 싶죠.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이고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는 것들 중에 좀 우울한 얘기지만 폐지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지내게 되면 폐지는 결코 남일이 아닐 뿐더러 오늘 든 생각인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나마 지금 시대라서 폐지라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무서운 생각이 엄습한 거죠 오늘은. 그래서 폐지를 줄 수도 없는 내 존재 자체가 완전 인연 인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겠구나.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어서 남일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내 체력이 안 되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나를 피한다.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필요한 좀 상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을 만날 때 아메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저를 잘 못 대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요즘에는 못 느꼈지만 초반에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그런 대우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될 만큼 되게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어쩌면 보통보다도 더 팔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 조금 이제 이 작업에서 변화를 하고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도 감내해야 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공자들이 그렇죠. 겸손하다고 하고 고개 숙인다고 하고 또 최근에 들은 내용은 오히려 부자인 분들 되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신을 오히려 낮춰서 웃음도 주기도 하고 그분들이 되게 조롱거리가 되는 웃음이 아니고 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그 소비자 관리를 해서 소비가 일어난다는 점. 늘 소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강의 속에서 소비자 관리를 잘하는 소비가 일어나는 데서 되게 많은 소비가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소비자 관리를 안 하면 10명 중에 하나의 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제가 못하게 막는 게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콜드 컨택을 해야 하는 이유 인천에 와서 제가 콜드 컨택을 되게 카탈로그에 처음엔 메모를 썼고 나중엔 양이 많아서 프린팅을 해서 다 보냈지만 콜드 컨택을 제가 인천에서만 한 건 아니었어요. 거제도에서도 했었고 해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아는 이유지만 명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계속 새로운 명단이 필요하고 대신에 콜드 컨택을 할 때 기존의 소비자를 관리할 때나 파트너의 프로스펙트를 만나러 갈 때의 마음가짐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분이 저를 모르고 또 어쩌면 아까 말한 그 이상한 눈빛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처음에 골드 컨택을 할 때 엄청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고 그게 실패를 했을 때 성사가 되었을 때 둘 다 엄청 배우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근거렸었고 그랬던 마음을 제가 오늘 이걸 적으면서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진이 없는 건 아니고 잠깐만 찾아봤어요. 중복되는 사진을 되도록이면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사 와서 제가 이제 처음에 콜드 컨택을 했고 이분이
소소한 거긴 하지만 샴푸와 린스를 대용량을 주문을 해주셔서 시작이 된 건데 다 캡처를 해봤거든요. 내용을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날짜별로 5월 3일부터 5월 24일, 6월 16일, 7월 26일 이때는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언제예요? 선언해서 여기까지 캡처를 하다 보니까 스토커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소비자 관리를 그것만 하지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스토커처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분과 저의 관계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직 댁에 안 오려고 이거 되게 스토커 같지 않아요? 그리고 고구마 마탕했다고 이제 일부러 그분을 드리기 위해서 했지만 애들 반찬을 했는데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사실 더 많아요. 부담을 가지고 안 받으란다 뭐 이럴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를 때는 그리고 별의별 걸 다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부을 게 없을 때는 단감 받은 걸로도 드리고 또 뭐 부추전 반죽 이런 것도 드렸었고 그리고 요것도 방금 그분께 갖다 드린 건데 엘리베이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이 혼자 사시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두세 조각 이렇게 드려도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제품 전달하러 가는 길에 저희 집 접시에 딱 한 조각만 그리고는 설명을 드렸죠. 너무 많이 드려도 남으실 것 같아서 그냥 한 조각만 갖고 왔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고 이것도 뭐 옆집에 건 거 그리고 또 이 친구도 다토스 방에 제가 글 올려서 아시겠지만 이사 와서부터 처음에는 3주에 한 번 만나다가 제가 조금 더 이제 스퍼트를 내게 2주에 한 번으로 약속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고 있어요. 원래는 처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싶었죠. 근데 아무리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저와 좋은 관계였다고 해도 28년 만에 만나고 그 28년 전에 같이 생활했던 기간이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월에 만났는데 4월에 전학을 갔어요. 2달도 안 되네요. 그랬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했고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그리고 저를 좀 보여줄 기간이 필요했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신뢰를 쌓은 사진은 아니고 신뢰를 쌓다 보니까 옆집에서도 이런 시어머니께서 농사지은 거 이런 것들을 신뢰 쌓기를 받는 역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거는 좀 이 용량이 좀 많이 되었을 때 많이 한 거죠. 일부러 조금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소분을 해서 드림을 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귀한 샘플이 생겼을 때 저희 진짜 샘플 귀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그 분당에 사는 친구가 제가 생색내려고 한 말이 아니고 처음에 그냥 뭐 얘기하다 우리는 샘플이 안 나온다. 이걸 사서 좀 사업자들한테 사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말 한 적 있어서 이 샘플이 되게 귀한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동안 저한테 샘플이 많이 생긴 적이 없는데 요 근래에 좀 많이 생겨서 갈 때마다 조금 챙겨주니까 오히려 본 제품 주는 것보다 더 고마워하고 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베이킹한 사진이고 요건 이제 최근에 조남중 리더가 3년 정도 알고 지낸 이제 최태익 대표님이라는 분이 또 주말 부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또 공교롭게도 아까 말한 그 친구 근처에 살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되게 예쁘시죠? 아시아나항공 스튜디스 출신이시거든요. 그리고 내일 만나기로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친구 만나러 갈 때 챙겨간 이 샘플들 한 번에 이걸 다 주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면 또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신뢰 쌓기를 역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런 생일 선물도 받았고 이것도 이제 도토리 묵 하는 방법을 핀으로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원래는 되게 오래 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해서 나눴고 도토리 묵 이건 저희 상에 올린 거예요. 뭐 사진들입니다. 뭐 요거는 제가 인천에 얼마 전에 필더리듬 오브 아메이 행사에 갔었는데 가기 전에 이날 저는 원래 두보라 부모와 점심을 먹고 여기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고 이걸 제가 그 스토리에 올렸더니 이 사진을 보고 댓글에 점점점 갔어야 하는데 점점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만나서 선물을 드렸죠. 네. 너무 고마워하고 요거는 실내 쌓기한 사진이 아니고 저희 애들한테 실내 쌓기한 사진이네요. 얼마 전에 저희 애들 소풍이라서 요렇게 진짜 제가 금손의 반대 그 손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누구 편을 빌리자면 내 새끼가 원하니까 유튜브도 보게 되고 시도를 하게 되고 진짜 새끼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되게 어설프게 달팽이가
둘이 공실하게 되고 전 이게 맞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요까지 딱 하고 이제 제가 인스타에 올렸나 뭐 그랬는데 이제 어제 만난 고모가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자기가 이런 거 절대 못하고 애가 너무 입이 짧고 작년에 도시락 싸는데 싹 다 남기고 와서 거절해도 된다. 거절하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일반인들은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텐데 크리스찬들 중에 훈련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경계선이라든지 내가 지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한 얘기랑 좀 길지만 어쨌든 충분히 거절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전날 애를 도시락을 싸서 재료도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뭐 오죽하면 이게 쉬운 부탁이 아닌 것도 고모가 분명히 알 건데도 이제 부탁을 하는 거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웠으면 게 소풍인 걸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신뢰쌓기 하는 부분이고 다시 쌌는데 훨씬 이게 더 달팽이 같죠. 그래서 저도 또 하나 배웠습니다. 다시 하면서 요렇게 써야 되는구나 요거 배웠던 거고 요것도 이제 저희 퀸으로 사실 군고구마를 집에서 일반인들이 해 드시기에는 퀸이 없는 분들이 해 드시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 드시거나 이러는데 이런 것들도 좀 저는 드림하기 되게 쉬운 항목 중에 하나인데 세팅만 해놓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건데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 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군고구마를 좀 그거 쉽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소비자분한테 갔는데 귀여워서 찍었어요. 이분께서 이쑤시개를 다 쓰시고 유산균이 다 되어서 주문을 제가 갖다 드리면서 이제 봤더니 딱 2개가 남아서 저를 부르신 거죠. 근데 이렇게 담아놓고 쓰신다고 하셔서 제가 저보다 어른이신 이런 귀여워서 찍었고 요것도 이것도 고모한테 신뢰쌓기 한 건데 최근에 고모가 저희들 강의를 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전부터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한 메추리알과 닭가슴살 이 장조림을 애들이 진짜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리는 되게 간편하게 있어요. 저희 사조에서 닭가슴살 캔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단종인지 일식분절인지 안 나와서 그냥 모양생도 닭가슴살을 사서 퀸에 한번 30분 정도 익힌 다음에 찢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마리 간장 해도 되고 저희 전기품 양조 간장을 해도 되고 요거는 저희 가족방인데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조남중이도 제가 있는 방이에요. 이 방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요. 아기 때부터. 아기 때는 등교는 안 했지만 매일 수십 장씩 올렸겠죠. 동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반찬을 찍어서 올립니다. 좀 지금 며느리들 좀 숨 막히죠. 어머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숨이 막히는 일은 아니고 또 뭐 제가 사정해도 안 될 때는 안 해요. 근데 반찬을 보시고 내 어머니 나 매일 이 집에서 밥 먹고 싶다 했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혼자 빵 터진 이거 그냥 붙잡고 한번 보내봤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이영표 영상입니다. 이영표 영상 중에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좋은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꼭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항상 겹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발전한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노력이 나를 발전시키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하는 패배감을 여러분들 속에 아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구를 하다가 공이 가운데 딱 떨어지면 그 볼을 제가 먼저 가져가고 싶었어요. 공이 뒤로 넘어가면 제가 나랑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더 빨리 뒤로 돌아서고 싶었어요. 더 빨리 달려가고 상대보다 더 빨리 반응하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빨리 그 공을 가져가서 무조건 그 공을 내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경기장 안에서 나랑 함께 축구하는 애들보다 더 빨리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제가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2단 뛰기를 1000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2단 뛰기 100번을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동상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학년 때 2단 뛰기 100번을 10번에 잘라서 1000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는 2단 뛰기 줄넘기를 한 번에 1000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있어요. 제가 이간뜨기 줄넘기를 2년 동안 매일같이 했고 저녁때 이간뜨기 줄넘기를 한 번에 1000번 할 수 있을 동안 제 줄넘기가 2번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줄넘기가 2번 끊어졌을 때 아주 마음속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줄넘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숙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 스스로에게 오는 큰 만족감이었어요. 제가 줄넘기 2단뛰기를 2년 동안 1000개씩 했을 때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대1을 하잖아요. 1대1 드리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볼 받고 지나가면 못 쫓아와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떨어지는 순간 다 제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무조건 가서 제가 뛰면 제공되는 거예요. 저는 노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력이 여러분들을 바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노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져요. 내가 노력한 것이 3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법칙이에요.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10방울에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10방울만큼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내가 발전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똑같은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있는 친구들은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내가 뭐를 좋아하고 내가 뭐를 잘하고 싶지보다는 내 재능이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능을 열심히 찾죠. 근데 그 재능을 열심히 찾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이루겠다는 긴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의 재능을 찾아야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뒷배경에 마음이 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거 없어요. 역설적이게도 재능은 찾는 것이 아니라 재능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3시간 만에 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쟤는 저거에 재능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노력이 재능을 이겨요. 여러분, 노력이 재능을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는 제 말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재능으로 미래가 결정난다고 한다면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고 꿈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능은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는데 음악을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잖아요. 잘하면 재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되면 좋아져요. 그런 것들을 느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신 거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재능을 이길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하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